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사비 견적 분석 3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장 소장님도 모셨으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보부. 안녕. 사실 견적 비교 영상에서는 계속 지금 명주님이랑 했거든요. 왜 나오신 거죠? 나와달라며. 저는 잘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해줄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나왔어. 그래서 영준님하고 견적서 한번 보니까 어때? 사실 이게 견적서라는 게 외부에서 직접 보기 어려운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었고요. 그 다양한 건축주들의 선택을 옆에서 제가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재밌었어요. 다행이네. 실제로 진행되는 현장, 계약된 현장들의 입찰 과정, 그 다음에 계약 과정들 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때까지 봤던 현장들 말고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현장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좋아요. 오늘 분석해볼 현장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우선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3층짜리 상가가 있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하 2층, 지상 12층짜리 건물을 지은 건물이에요. 땅이 한 120평. 건물의 전체 면적은 730평인데 공사 면적은 한 780평 정도가 돼. 상상이 안 되는데. 규모가 좀 크지, 그지? 네네네. 여기는 19년 12월 달에 견적을 시작을 해서 20년 2월 달 그때 착공을 해가지고 21년 8월에 준공이 됐어. 그래서 전체 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거야. 확실히 공사 현장의 규모가 크니까 공사 기간도 엄청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장 견적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네. 이번 현장은 몇 개의 건설사가 견적을 제출했나요? 여기는 29개 건설사가 견적에 참여를 했고 견적 금액은 43억부터 네네. 66억. 전체 2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23억? 23억이면 거의 뭐 일반 상가주택,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가주택을 2채 정도는 최소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여러 업체한테 견적을 받게 되면 이 정도 편차가 생기는 거는 정상인 편차인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이 한 금액으로 이렇게 다 몰려 있어. 그럼 이게 견적이 잘못된 거야. 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건물의 공사의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이런 공사비 차이가 이제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견적 받을 때 이미 공사비 지급 조건, 자재는 무엇을 쓰는지, 그 다음에 공사 방법 어떻게 하는지 다 결정하고 견적을 받았잖아. 네네. 이제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견적을 보면은 46억부터 50억 정도 사이의 금액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적정 공사비 범위거든. 그럼 요 금액 범위에 있는 업체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 좋아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봐도 돼. 자신은 없지만 몇 번 보다 보니까 익숙하더라고요. 우선 신용등급을 먼저 보면 일단 신용등급이 되게 높은 업체들을 제 눈에는 띄네요. 그리고 제재 처분 받은 것도 없고 부실 벌점을 받은 것도 없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맞아요. 여기도 건축주가 예비업체를 선정할 때 뭘 기준으로 좀 선정을 했어. 그래서 적정 범위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2등, 6등, 10등, 19등 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해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어. 제가 보면은 말씀해주신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다 신용등급이 다 높은 업체들이에요. 건설사가 얼마나 건실한지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예비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은 건축주의 성향이 이제 좀 보여. 그러니까 어떤 건축주는 공사비 포커스를 맞춰서 예비업체를 선정을 하기도 하고, 네네네. 어떤 건축주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얼마나 건실하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예비업체를 선정을 하기도 해.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은 건설사 면담을 한 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그 영상 댓글에 건설사 미팅할 때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 뭐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들 달아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건축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건설사한테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건설사를 만날 때 뭘 물어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지를 따로 만들어줘. 좋네요, 질문지를 주고. 그러니까 그 질문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건축주가 생각하는 건축하고 건설사가 생각하는 건축이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이 건설사가 나하고 같은 생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면담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약이행 증권을 견적을 받을 때 몇 프로로 하기로 했잖아, 그치? 네네. 그럼 건설했을 때 뭘 물어봐야 돼? 계약이행 증권을 예를 들어 10%로 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견적을 낼 때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견적을 냈습니까? 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그렇지. 하고 매칭을 시키는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 건축주가 견적을 할 때 제시했던 견적 기본 조건들이 건설사가 견적 낼 때 그게 맞춰서 냈는지를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때 필요하게 된 거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서로 면담을 하면서 생각을 맞추는 과정을 갔는데 처음에 나는 이 업체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것과 면담 후에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 오. 서류로 보는 거하고 직접 만나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좀 생겨. 그래서 예비업체를 선정할 때 보통 한 3개 업체 정도를 예비업체로 선정을 하거든. 선정할 때도 이 업체가 괜찮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 네네네. 하지만 미팅을 해보면 이제 그게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 예.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냥 서류로만 보지 말고 꼭 그 건설 회사에 가서 건설사, 그 다음에 현장 소장, 그리고 견적 낸 사람 해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짧게는 뭐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계속 같이 갈 사람들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2번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계약은 43억 3,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어. 그러면 이 현장이 계약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현장을 관리를 했던 현장 소장님을 모셨어. 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봐. 정말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건설사 선정을 위한 미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보기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건설사 면담 질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성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사실 지금 이 현장의 현장 소장님이 경성님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현장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답변 괜찮으신가요? 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였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장은 사실 이제 강남 중심가에 큰 대로변에 위치를 해 있는데 여기는 이면도로가 없어요. 큰 대로를 두고 있고 3면이 전부 기존의 건물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게 폭이 11m, 길이가 30m 정도의 길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대지 형태인데 좀 좁군요, 이렇게. 네, 좁아요. 사실 11m면은 웬만한 그 소나타급의 차 2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좁은 폭인데 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현장 들어가기 너무 그렇죠. 어렵겠는데. 현장 앞을 거의 대부분이 버스가 2대가 줄 서 있으면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어렵겠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현장은 지하 2층에 11층인데 사실 말이 지하 2층이지 땅을 15m까지 파는 굉장히 깊은 그런 현장이에요. 15m면 보통 어느 정도? 보통 층이에요? 15m 정도면 한 지하 3, 4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 지하에 있거든요. 3단으로 있어서 그래서 15m 정도를 파게 되는 그런 현장이어서 되게 힘들었죠. 협소하게. 또 대지 경계선에서 주변 건물의 그 폭이 불과 1m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천공 장비가 운용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완전 바짝 붙어서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강남에 되게 땅값이 비싼 그런 땅에서 최대한 용적률 지하를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CIP를 최대한 바깥으로 대지 경계선 쪽에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면상에서는 CIP 끝부분과 대지 경계선이 한 20cm밖에 안 나요, 여기가. 그 사이를 다 천공 장비가 공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비교를 하자면 저희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네, 수준인 맞아요. 거네요. 그걸 15m 이상을 뚫어야 되죠. 뭐 어느 현장이든 다 어렵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현장도 상당히 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들이 좀 어려운 그런 현장이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비업체 선정을 좀 여러 개를 했었어요. 네. 아마 면담을 직접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나가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경성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얻으셨는지 면담에서 되게 궁금해요.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 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 이제 들어와서
면담을 언제 본다라고 이제 일정을 듣고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이제 도면 파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도 한번 가서 방문해보고, 나름대로 건축주님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현장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윤곽도 알아야 되고, 공사 비용이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내역도 검토를 해야지 건축주님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면 한 이틀 정도 봤어요. 그 대망의 면담일에. 네. 네네네. 이제 그분을 맞이를 했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4개 업체가 예비업체로 선정이 됐었어요. 저희 그 회사가 총액이 가장 이제 낮은 업체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업체들은 약간씩 뭐 한 4, 5%씩 이렇게 좀 금액들이 차이가 있었죠. 네. 하지만 건축주분들은 요즘에는 꼭 금액만 맞아요.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금액에 사실 뭐 3, 4% 차이 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1년 또는 뭐 1년 반 동안 이 현장을 할 운영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게 사실 예비 면담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보시고 왔더라고요. 그 점도 제가 되게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죠. 앞에 비교 대상이 앞에 있으니까. 세 개를 다 거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면담의 노하우를 있죠. 순식간에 획득하시고 저희한테 마지막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 보고 바로 그 기차 타고 가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말만 막 이렇게 번지르르게 잘하는 것보다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과거에 한 3, 4년 정도에 그 내가 현장을 운영을 하면서 매번 기록을 했던 그 수첩, 핸드폰 크기 정도의 수첩이 있거든요. 네네. 아마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그 현장인들은 그런 기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기록을 현장 끝나면 다 버리거나 특별히 집에 보관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한 4년치를 보관을 했어요. 벌써 그 수첩을 신뢰가 한 느껴지는데. 20권 돼요. 그거를 조그만한 그 베스킨라빈스 박스에 담아가지고 네네네. 가서 마지막에 제가 건축주님한테, 왜냐면 이제 건축주님이 이렇게 예비업체 면담한 이렇게 종이를 가져와서 네네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예스 다 받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우리 회사 또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신뢰를 쌓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주섬주섬 꺼내서 테이블 위에 한 20권 정도 되는 것을 다 펼쳤어요. 와. 그게 이제 한 3, 4년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막 그 때 묻은 막 벗겨지고 손때 묻은, 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쭉 이제 정렬을 시켜놨죠. 그러면서 사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기록을 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좀 꼼꼼한 디테일한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나로서는 최선의 건축주님한테 보여드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주님하고 그때 같이 오셨던 그 상주하신 감리분이 계셔요. 네네. 그분 두 분의 어떤 그런 눈빛, 어떤 그런 표정, 진심이 느껴졌군요. 이런 것들이 예, 아무래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되게 감동도 받을 것 같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꼼꼼하고 준비성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 내 현장에서도 이렇게 잘 해줄 것 그렇죠. 같다. 인상이 딱 들 것 같거든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하겠다고? 최종 선정이 됐다. 끝으로 건축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건축주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네. 그 짓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건축사님하고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공사 책임자 현장 소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사전에 공부도 하시고 진행 중일 때도 공부하시고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있어요. 거죠. 어떤 거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네, 좋은데. 그게 그 빨리빨리가 스스로 해치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건축주가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시공사는 더 빨리빨리 하게 되거든요. 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기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약간의 하절기, 동절기 다 고려해서 좀 넉넉하게 한다든지 꼼꼼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싸고 좋은 건 없는데 싸고 좋은 것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싸고 좋은 게 있으면 정말 베스트긴 한데 맞아요.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거니까. 더 최악은 싸고 안 좋은 거. 그죠.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비싼데 안 좋은 거. 돈을 들였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내가 이게 진짜 싼지 안 싼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같이 가늠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공부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 맞아요. 말아야 될 건 다 안 하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네.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하고 또 좋은 도면과 내역과 뭐 어떤 그 시공사를 갖고 있어도 그래도 필요한 건 자기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뭐 그게 감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 회사 업체일 수도 있고, 뭐 하우빌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을 옆에 딱 대동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마찰도 줄일 수 있고, 분쟁도 줄일 수 있고, 어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건축주분이 준비하신 마지막 포인트가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무래도 부분이에요. 건축주는 항해를 하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건축을 하는 전문가가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가장 전문가의 중요하네요. 도움이 필요하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부르시면 나와야죠. 저 몰랐던 사실을 되게 많이 아, 알아가고 네. 배웠어요. 특히 현장 소장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또 건축주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네.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우빌드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시공사와 건축주 입장을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자리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견적 비교로 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